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좋은 습관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사실은 몸에 해를 끼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충격적이죠. 특히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고 권하는 것들, 아무 의심 없이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뉴스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착한 척하는 건강 습관들의 숨은 진실을 조용히 비밀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 너무 열심히 지켜왔던 습관들, 혹시 지금 내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길래 하루에 3리터, 4리터씩 억지로 물을 마신다든지, 건강식품이 좋다길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약을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든지, 몸에 좋은 음식이라며 매일같이 홍삼이나 꿀을 퍼먹는다든지, 처음엔 왠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더 무겁고 속이 더 불편하고 심지어 피곤까지 심해졌던 기억 있으시죠? 이상하다, 분명히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왜 몸이 더 힘들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착한 척하면서 오히려 내 몸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는 몸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버텼던 것들도 이제는 작은 무리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강에 좋다더라, 몸에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몸에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챙기면 당연히 건강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도 깨달았습니다. 과하면 독이 된다. 몸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착한 척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내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 중 과하면 오히려 질병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착한 의도로 시작한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착한 습관들의 특징은 남에게 설명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고 스스로도 좋은 일 한다는 뿌듯함이 느껴지지만 정작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착한 습관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대표적인 예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내가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하고 있는 습관, 과연 내 몸이 좋아하고 있는 걸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물 억지로 많이 마시고 나서 속이 더 더부룩하진 않았나요? 건강식품 먹고 나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무기력해지진 않았나요?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관절이 더 아프진 않았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숨은 문제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정확하고 부드럽게 안내해드릴게요. 사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스스로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나는 좋은 습관을 지키고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때로는 몸의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좀 안 돼도 괜찮겠지, 좋은 거니까 참고 먹자, 이렇게 넘겨버리고 처음에는 약간 어깨가 아파도 좋은 운동이니까 계속 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척하는 건강 습관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이 좋아하는 습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좋은 걸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내 몸을 학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 이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필요한 것만, 몸이 원하는 만큼만, 이 기준으로 건강 습관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해로운 착한 습관들, 대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면 나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해롭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면 지금부터 고치면 됩니다. 몸은 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곧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몸에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습관들, 그리고 그 이유를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아마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내가 왜 몸이 점점 힘들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해롭던 착한 습관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건강해진다.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억지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하루에 3리터, 4리터 이상 마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물을 과하게 마신 결과 심장에 부담이 가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져 병원에 실려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무턱대고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목이 마를 때만 천천히 마시는 것.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들이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건강식품을 지나치게 챙겨 먹는 습관입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하루에 알약을 한 움큼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영양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대 연구팀은 필요량을 초과한 영양제 섭취는 심장질환, 신장질환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고 칼슘을 과하게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으며 철분을 과다 복용하면 위장장애와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건강보조제라고 쓰여있는 제품들도 몸에 과하게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의사가 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식사를 통해 영양을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면 관절, 심장, 혈관에 과도한 부담이 갑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5년 동안 5,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5일 이상 하루 9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 60대 이상 그룹은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거운 역기 들기, 전력질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이런 운동들은 중장년층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관절은 손상되고 맙니다. 정답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과 부드러운 근력 운동을 주 3에서 4회 하루 30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허리 쫙 펴고 오래 앉아있기 습관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야 건강에 좋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리를 세운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30분이 상 같은 자세로 꼿꼿이 앉아있을 경우 허리 디스크 압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좋은 자세라도 오래 유지하면 그 자체로 몸에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오래 있으면 관절과 근육이 더 쉽게 굳습니다. 정답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되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 목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속에 쌓아두는 착한 성격 습관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언제나 참고 웃어야 한다. 남들에게 패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착한 마음가짐, 사회생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만성염증, 혈압 상승, 소화장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편지라도 써보세요. 감정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성격입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켜온 착한 습관들, 사실은 몸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해로운 착한 습관들을 어떻게 고치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정확하고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착한 습관들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고치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나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실천 방법은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시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물 마시기는 갈증에 따라 조절하세요. 이제부터는 몇 리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그 대신 내 몸이 목마르다고 느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 소변색이 너무 진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면 됩니다. 일상 팁 하나 드리자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한두 모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절대 억지로 물 마시기 챌린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한 수분량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식품은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이 좋아졌던가? 이걸 먹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길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잠시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복합 영양제를 여러 개 겹쳐 먹고 있다면 성분이 중복되거나 과다 복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액 검사 결과로 결핍이 확인된 영양소만 보충하기, 의사가 직접 추천한 경우에만 복용하기, 한 번에 1에서 2종류 정도로 최소화하기, 그리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정말 필요할까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세 번째, 운동은 편안한 정도로 줄이세요. 운동을 아예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강도로만 하면 됩니다. 60대 이후 추천하는 운동 패턴은 이렇습니다. 주 3에서 4회, 하루 30분, 땀이 살짝 배는 정도까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만. 추천 운동은 30분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맨몸 스쿼트, 요가나 스트레칭,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네 번째, 좋은 자세를 유지하되 자주 움직이세요. 이제부터는 바른 자세만 고집하지 마세요. 30분마다 작은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앉아서 TV를 볼 때도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걷기, 책을 읽다가 한 장 넘길 때마다 어깨 돌리기, 핸드폰 보다가 10분마다 목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허리, 목, 어깨 건강을 확 바꿔놓습니다. 특히 하루에 3에서 5분 정도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몸의 뻣뻣함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풀어내세요. 마음 건강도 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만약 속상한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화가 났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면 절대 가슴속에만 묻어두지 마세요. 몇 가지 방법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짧게라도 이야기하기, 노트에 혼잣말처럼 감정 적어보기, 산책하면서 속으로 털어놓기, 가볍게 심호흡하면서 괜찮아 스스로 다독이기. 이런 작은 감정 해소만으로도 혈압, 심박수, 면역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 걸기. 이 연습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물을 덜 마셨다고 해서 하루 운동을 빠뜨렸다고 해서 건강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오늘은 다시 가볍게 시작하자. 이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몸만 바라보면서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실천법들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쉽고 실천 가능한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따라오신 여러분, 이미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알게 되셨죠? 우리가 착하다고 믿었던 습관들, 사실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꿔나갈까? 구체적인 하루 루틴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 그걸 매일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건강 루틴 함께 만들어 볼게요.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억지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입안을 헹구고 갈증이 느껴지면 한두 모금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불을 걷은 채 침대 옆에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팔을 위로 쭉 뻗어 크게 기지개를 켜고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열어줍니다. 샤워할 때도 작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뜨거운 물로 근육을 풀어주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앞뒤로 10번씩 돌립니다. 아침 루틴의 핵심은 몸을 무리 없이 깨우고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전 활동 루틴.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둡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줍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물 한 모금을 곁들여 수분을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억지로 물만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손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이런 미니 운동을 합니다. 오전 루틴의 핵심은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점심 루틴, 식사 전으로 건강식품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걸까? 의사가 추천한 것만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5분 산책을 합니다. 집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뱃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좋아지고 몸도 더 가볍습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식사합니다. 30번 꼭꼭 씹기를 목표로 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도 덜 올라가고 과식도 줄어듭니다. 점심 루틴의 핵심은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것입니다. 오후 활동 루틴. 오후 3시쯤 가벼운 스트레칭 타임을 가집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 비틀기, 손을 깍지 끼고 하늘로 밀어 올리기, 가볍게 목을 앞뒤로 굴리기. 오후에 갈증이 느껴지면 물이나 따뜻한 차를 작게 자주 마십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억지로 마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졸릴 때 억지로 참고 버티지 않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5분만 쉬어도 뇌가 리셋됩니다. 오후 루틴의 핵심은 에너지를 무리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녁 루틴, 저녁 운동은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늦은 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부드럽게 나눠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조금 속상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손발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이때 깊은 심호흡을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싹 풀립니다. 저녁 루틴의 핵심은 몸과 마음 모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통틀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작은 습관.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건강식품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운동은 가볍게 부담 없이 30분마다 몸을 움직인다.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흘려보낸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한 번에 180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5분씩 조금만 실천해도 몸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은 건강 습관을 매일 5분만 실천했을 때 1년 후 만성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5분입니다. 하루 5분의 변화가 1년 후 내 몸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곧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을 어떻게 평생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중간에 흔들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가 착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어쩌면 내 몸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고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괜히 몸을 더 망친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바꿔도 소용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조금만 바꿔도, 조금만 다르게 대해줘도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작은 움직임 하나, 부드러운 한 모금의 물, 따뜻한 한 번의 심호흡,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당신의 몸을 그리고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다이어트처럼 단기간에 쭉 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빠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가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고마워라고 내 몸에 인사하기. 갈증을 느꼈을 때 천천히 물 한 모금 마시기. 30분마다 작은 움직임으로 내 몸을 깨워주기. 힘들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부드럽게 숨 내쉬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수고했어. 내 몸 다독여주기. 아주 작은 행동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이 순간이 당신 몸에게는 가장 반가운 선물입니다. 우리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바꿔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조금 더 내 몸을 사랑해주기로 약속해요. 억지로 무리하게 경쟁하듯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내 몸을 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고 그게 진짜 삶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건 결국 내 몸과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그동안 너무 무리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잘 돌봐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 걸어주세요. 몸은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씩, 정말 조금씩 더 튼튼하게, 더 부드럽게 변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정리 함께 해볼까요? 착한 척하는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이 진짜 좋아하는 습관을 선택하기.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 몸의 신호를 먼저 듣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쉬어주고 다독여주기. 완벽을 바라지 않고 매일 다시 시작하기. 무엇보다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고맙다고 말해주기.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 정말 멋진 분입니다.